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이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제 주변에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 여기 캐나다에 계신 분들, 최근에 이제 저랑 이렇게 좀 진행 사항이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무빙 하려고 하시는 분들 컨택을 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계신 분들 많은데, 의외로 그 정신적인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그 사이코 그게 아니라 너무 인제 우울증에 올해 인제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거의 4 개월일 5 개월이 다 돼 가니까 이게 이제 좀 심각한 증상들이 나오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지금 멘털 하스피털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인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인제 집에서 가족이랑 함께 있으면서 정말 살 의욕도 없고 정말 제가 이렇게 나오라고 같이 좀 걷기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걸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오라 그래도 꼼짝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 외에는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내가 정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사실 저도 나름대로 사는 방법은 무조건 일어나서 나가는 건데 아유 갑자기 저도 그냥 확 이게 깔아앉아요. 깔아앉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산다는 걸 나는 아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 어른이 어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막 강제로 이렇게 데려 나올 수도 없고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 여러분 여기 캐나다에 계신 분들 어디 계신 분들이든 간에 이렇게 멘털 프로블럼에 있고 이러면은 정말 지금 당장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보자마자 정말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쪼끔 그냥 재미없고 에이 지루하고 특히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일 못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요. 저희 딸애가 인제 아들 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특히 우리 딸애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8 시간씩 꼬박 하면은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힘드니까 정말 점심시간에 나가서 20-30분 걷고요. 5 시에 딱 끝나면 정말 무조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제 덩달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따라 나가야지 밥 해야지 근데 또 가든 해야지 너무너무 바빠 가지고 제가 요즘 메일도 많이 놓쳐 가지고 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영상 올릴 것도 많은데 지금 못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저도 일단은 제가 좀 이 스케줄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쪼끔 영상들이 늦춰지고 있고 제가 답도 빨리빨리 못 드리고 있는데 예 그러시 저기 너무너무 기다리고 저 원망하지 마시고 밖으로 걸으셔요. 걷고 정말 가능하기만 하면 해피런 해피 워킹도 좋지만 해피런도 하시고 가족 간에 뭔가 할 수 있으면 정말 하셔야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어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드니까 그리고 인제 캐나다도 지금 현재 보면 확진자가 하루에 뭐 250 명 300 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인제 어느 정도 워낙 조심해서 많이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여름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야외로 놀러 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캐네디언들은 이 비치에서 공원 파크에서 이렇게 노는 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부에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인제 그나마 BC주 같은 경우도 뭐 20명 전후로 10 명, 열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보면은 이 가족 간에 오랜만에 모여 가지고 파티하고 그리고 이 그 요양원이 아무리 이렇게 잡아도 아직은 쪼끔씩 하고 그리고 인제 요즘 최근에 이 밴쿠버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센터 요즘 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쪽에 있다는데 거기서 지금 확진자가 왔다 갔다는데 지금 이게 자유시간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실내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한다거나 모인다거나 밥을 먹거나 이러면은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사실 저도 우리 애청자분도 좀 이렇게 여기서 해피랜드 해서 같이 모이고 싶고 바비큐도 한번 하고 싶고 막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일단은 다 그냥 내려놓고 안 되는 걸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만큼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 더 좋은 날이 있기 위해서 오는 날이 이렇게 올 거야.' 하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저 자신을 많이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워낙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나가면은 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쪼끔만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그냥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특별히 이 비시주가 이 한여름에 무슨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거의 밤새 오고 오전에 오고 지금 잠깐 또 해 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환경 오염 때문에 날씨가 이러는지 어쩌는지 날씨 때문이라도 좀 특히 더 그러고 근데 비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베리철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렇게 복분자 딸기 따러 많이 다니다가 이제 그 주스도 해 먹고 요즘 또 블루베리철 좀 있으면 체리철 이게 또 블랙베리철 지금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렇게 나가서 그냥 다니시고 하늘 보고 새 보고 땅 보고 나무 보면은 그게 이게 일상화가 돼야 돼요 사실은. 지금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아이들이 뭐 한참 말 안 듣고 뭐 컴퓨터만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살아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안에만 있지 마시고 제발 나가서 워킹도 하시고 런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요즘 디스크 골프 애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거 원반 던지기 그런 것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힘이 나서 정말 우울하지 않고 멘탈 프로블럼 하소연하는 상황이 안 됐으면 정말 바라고요. 오늘 저희 인제 그동안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인제 특별히 이렇게 전화 상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인제 그 소도시에서 인제 대도시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통 영주권 받고 한 4-5년 뒤에 10년 뒤에 인제 아이들이 대도시를 가면 따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 BC주 빼놓고는 캐나다 전체가 엄청 춥잖아요. 춥다 보니까 추워서 내지는 또 왼수 같은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 피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대도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제 특별히 이게 한 5 월 6-7월 달은 이 BC주로 이동이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이 그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청자 한 분이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인제 제가 나름대로 좀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인제 혼자 이렇게 하시다가 아름아름 물어서 하시다가 이게 항상 새로운 주에 가면은 그 신분증을 먼저 제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헬스카드하고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BC주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하고 헬스카드고 한 카드에 통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근데 이걸 잘 모르시고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냐 어째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이게 신문을 자주 보고 자꾸 업데이트 이렇게 잘 이렇게 정보에 노출되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 하물며 고속도로 제한 속도도 어떤 분은 아직도 100 으로 알고 계시는데 120이 보통이고요. 외곽도로 위험한 도로가 뭐 90, 110 까지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직도 지금 한 7-8 년이 된 것 같은데 제한 속도도 아직 그 바뀐 걸 모르고 계신 분이 있듯이 이 헬스카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다르게 했지만 지금은 ICBC 운전면허증 만든 곳에서 헬스카드와 운전면허증을 같이 바꾸게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어 가지고 정말 헷갈려 죽겠다. 어떤 게 맞냐 그래서 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가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중요한 거는 패스포트하고 퍼머넌트 카드 혹은 워크 비자가 있으면 워크 비자 카드 들고 반드시 가서 면허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캐나다가 워낙 넓고 지방자치도 강하고 절대 어떤 주와 이 주가 그러니까 뭐 알버타주와 BC주가 이게 커넥션 하는 게 없습니다. 딴 나라처럼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 내에서 타 주로 이사하는 게 완전 이민처럼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사를 갈 때 보면요. 의사 비용도 뭐 온타리오에서 사스캐춘에서 위니펙에서 이쪽 이사 올 때 보면은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보통 살림 들어오면 4-5천 불 그러니까 4-500만 원이 거의 되죠. 한국에서 이렇게 이사 온 만큼 비슷해요. 그만큼 멀고 인건비도 비싸고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캐나다 내에서 이사하는 거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물며 운전면허증 헬스카드까지도 새롭게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간혹 보면은 셀폰 넘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써도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취소를 안 하고 와서 이렇게 다시 계속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물론 요즘은 캐나다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정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지역 내에서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약정을 빼버리고 지역 내 통화만 무료고 타 주의 전화 통화를 쓸 때는 거는 것도 받는 것도 반드시 요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알버타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 밴쿠버 내에서만 쓰는 폰이면 이분이 나한테 폰 전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요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30 분, 1 시간은 금방 되잖아요. 또 새로운 곳에 왔을 때 정착했더니 필요한 내용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고 카톡은 또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면 자꾸 끊기고 여기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분증 변화는 필수고요.
그다음에 셀폰도 반드시 바꾸는 게 좋고 또 은행도 다시 다 가서 주소 바꾸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행정적인 거 뭐 잡도 새로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로 이사하고 이 캐나다 내에 이사는 정말 완전히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다가 내가 영어가 쪼끔 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도움 주시는 분이 이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분 같은 경우는 3 년, 4 년, 5년 전에 정보를 드리게 돼요. 그게 아주 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새로운 바뀐 법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뉴스도 잘 안 듣는데 캐나다 현지 뉴스는 영어니까 더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뉴스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한인 교민사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주 10년 전 그 뉴스들이 지금까지 유행해 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니?"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갈 때는 그 지역에 운전면허증 만드는 곳에 반드시 컨택하셔서 직접 가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르고 그곳에 가셔서 내가 뭐 정기 그 새로 뭐 신청한다든가 모든 행정적인 거 물어보면 거기가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사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하다가 너무 이렇게 100% 아닐 것 같으면 빨리 현지인들한테 정보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 말 들고 저 사람 말 들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애청자분들을 봐 가지고 제가 '아 이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 새로운 특히 BC주로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꼭 유념하세요. 헬스 운전면허증이 ICBC라는 운전면허증에서 한꺼번에 다 만들어 주고 카드도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인제 이분이 여기 와서 새로 직장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제 소도시에 사실 때는 그 나름대로 인제 벌써 5년 동안 정착이 되셔 가지고 잘 살다가 인제 좀 대도시로 나오고 싶어 가지고 오신 건데 막 이분이 열변을 토하세요. 아니 이 동네는 무슨 일하다 죽을 귀신들만 모였는지 쉬는 시간도 없고 뭐 일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파닥파닥파닥 해갖고 난리가 아니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일이 많고 주인도 일을 많이 주고 이러는 사람들도 뭐 불평불만도 오시고 어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아주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당신이 시골에 살 때는 쉬는 시간도 충분하고 일도 천천히 하고 이렇게 정말 여유롭게 살고 확 그냥 이렇게 뭔가 평화롭고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는데 여기 밴쿠버에 왔더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일밖에 모르고 너무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그리고 어딜 가도 지역이 이렇게 멀잖아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의 큰 그 장점 하나가 큰 도시니까 많은 기회도 있겠지만 이동 이렇게 교통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시골 같은 경우는 뭐 20분 30분 내로 모든 지역이 다 커버가 돼요. 저 살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BC주 오니까 정말 차가 없으면은 뭐 하루 종일 두세 군데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멀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면서 사실은 밴쿠버가 유명 관광지고 날씨가 좋은데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 보셨냐고. 근데 그럴 갈 정신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못 갔다고. 맞아요. 사실은 어딜 가나 내가 누리지를 않으면 사실은 그 남들이 좋다는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루 이틀이나 차를 빌려 가지고라도 몇 군데 이렇게 가 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즐기는 거는 일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해야 되고 아니면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게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웃하고 잘 지내고 내 삶의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바로 이건가 봐요 그럼. 시골지가 살다가 서울로 갔을 때 얼마나 그 힘들고 적응 못하고 내려갔다는 사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안다고 바로 당신이 시골지인데 서울지로 왔더니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저도 소도시에서 살아 봤잖아요. 그리고 소도시에서 인제 그 간호사 일을 할 때 이렇게 봐도 외국 애들은 정말 천천히 하나도 급하지 않아요. 환자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이렇게도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40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미 한국인 정서가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고 빠리빠리해요 저도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생각하면서 일하면서 타타타타타타 하다 보니까 좀 행동도 빠르고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일만 열심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걸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정말로. 오히려 그 그런 행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컴플레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특히 지방일수록 그런 게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방은 왜냐면 일단 사람들의 그 습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렇게 한가하고, 그리고 약간 그게 환경이 중요해요. 이게 밴쿠버 외에는 다 큰 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확 트여 있어요. 모든 주변이 트여 있고 늘 그런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이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천천히 느긋하게 조심조심 배려하면서 가는 문화가 있는데,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경쟁도 심하고요. 젊은이들 위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똑같은 이분이 그래요. 한 그 지방에도 한인 샵이었고 이 BCG에도 한인 샵에서 똑같이 일을 해 봤는데 완전히 다르대요. 분위기도 그렇고 일 그 용량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저도 양쪽에서 다 살아 봤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이민을 가고 정착을 하게 되면 현지인하고 굉장히 많이 어울릴 기회가 많고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정서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게 준비가 되면서, 사업을 해도 1-2년 동안 그 속에서 ESL 받고 트레이닝 받고 어떻게 해서 일을 해야 되고 현지인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대도시에 와서 저도 본 게 참 놀란 게요. 제가 여기 새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현지인 사회에서 이렇게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워낙 한인 커뮤니티가 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정서가 그대로 와 있어요 정말. 와 있고 또 현지인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알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별로 없는 정보 속에서 그냥 이 마트를 차린다든가 레스토랑을 열다 보니까 똑같은 마인드로 그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이게 오픈을 하면은 또 그런 분들이 또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과 마찬가지인 그 일하는 습관, 생각, 어떤 생활 방식, 사회 문화가 많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쪼끔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왜냐면 좀 늙고 좀 여유롭고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었는데, 여기 분들은 정말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살고 정신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착했을 때 그 현지인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알아가고 정보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회의 룰이라든가 법 태도를 많이 배우게 되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사업도 하고 취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빠리빠리한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한 5년 동안 적응되다가 여기 오니까 정말 이게 시골쥐가 서울 와서 이 황당한 현실을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영상 우리 서울에 오실 분들, 그러니까 이 밴쿠버에 오실 분들 위해서 내가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 겠더니 꼭 전해 달래요. 아, 시골쥐와 이 서울쥐의 이 차이점을 알려 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정말 시골이 그 한적하고 좀 여유롭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정말 캐네디언처럼 그런 캐네디언 사회에서 좀 여유롭게 스트레스 안 받고 욕심 안 부리고 사는 분위기라고. 맞아요. 그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항상 제 영상 초반에도 보면은 소도시로 가라고, 그리고 거기서 적응하면서 그 맛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그냥 그 어설프게 대도시로 막 지금 오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직도 참 많은데, 제가 봐도 좀 안타까워요. 정말 배우는 게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애청자분들 이렇게 여기 올 때 처음에 이렇게 막 와서 힘들어하시고 당황해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왔으니까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시고 대도시로 움직이실 분들은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장점도 있지만 또한 단점도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방에 지금 계시는 분들 나중에 이렇게 대도시로 가시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정말 그 지방에서 캐네디언 그 삶, 여유로운 삶을 정말 즐기십시오. 거기서도 즐기지 못하면은 대도시에 오면 정말 빡셉니다. 빡세고 어딜 가나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좀 많고, 그래서 정말 특히 인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게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서 그게 좀 답답한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왜 그렇게 여기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고 사람도 답답하고 환경도 답답하다고." 그 이유는 딱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또 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터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인제 대도시 성향의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쟁도 많고 이게 인건비도 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렌트비가 세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분들이 굉장히 그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을 맞추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팅 오면 빨리빨리 하는 게 있고, 좀 더 많은 매출을 맞춰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저도 지방에 있을 때 보면은 임대비가 굉장히 그것도 한국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지만 여기 오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기본이 뭐 1,00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지방은 뭐 400~500만 원 뭐 200~3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랬는데 정말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대도시로 사업하겠다고 이러신 분들 있으면 이걸 유념해 주시고, 제가 제 주변에도 정말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몇 년 하다가 다 까먹고 다시 돌아가신 분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에 배인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와서 잘 살고 싶으면 무조건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가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쪼끔 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쪼끔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시기가 어차피 오면은 온라인 수업인데 온라인 수업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불안한 신분에 저는 딱 보이거든요, 그 현실이. 그래서 적극 추천을 안 합니다 현재. 타 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데 곳에 가면 사실은 보호받기가 모든 전체적인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뭐 유학이든 워크비자든 가능하시기만 하면은 쪼끔 이렇게 딜레이 하든다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 가면은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좀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가만히 있고 갇히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막 하라고 하지만은 지금 와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걸 쪼끔 자제하시고, 쪼끔 될 수 있으면은 좀 안정된 다음에나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조치가 좀 있을 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겨우 간신히 이렇게 캐나다도 좀 막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쪼끔만 느슨하면 이렇게 또 확산이 될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안전하시고, 지금 매일 어디서 제 영상을 보시든 밖으로 나가셔요.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 많은 데 말고요. 공원, 그리고 한적한 바닷가 가서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조용히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외부인 친구나 이웃들 뭐 커뮤니티 분들도 만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이게 잘 극복해서 우리 해피하게 그래도 우리는 힘내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